오늘 집중 취재는 향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청자분들은 혹시 향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향교는 조선시대 유학을 가르치던 지금의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최신식 학교가 들어섰고 향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자와 성현들에게 이 제례를 지내는 장소인 동시에 학생들이 전통 의례와 예절 교육을 배우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내 향교는 이 수원과 평택, 과천 등 총 25곳에 있습니다. 이 각 지역의 향교는 본관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모두 수원에 있는 경기도 향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각 고을에 하사했던 거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주인이 불분명해지자 향교재산법이라는 법령이 제정됐고 각 광역지차제 단위로 이 재단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향교 땅 일부를 판 돈으로 상가와 주택을 매입해 임대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런 향교 재산을 지역에서 위탁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균관 유도회 회원들인 유림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마다 제례를 지내고 각종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역할도 이 유림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유림의 대표자인 이 전교라는 직책이 있고 그 밑으로는 쉽게 말해 임원회 격인 장의가 있으며 그 밑으로는 수많은 유도회 회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평택 향교에서 대표자인 전교가 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총 9세대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의 관리는 평택 향교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평택 향교는 이 건물이 너무 노후돼 입주 세대의 불편이 크다며 각 세대의 보일러와 화장실, 바닥 장판 등을 고칠 수리비를 경기도 향교재단에 요청했습니다. 기타 비용까지 더해 재단으로부터 내려받은 돈은 2억 3천만 원. 그런데 이 돈 일부가 부정하게 새어나간 것 같다는 주장이 지역 유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큰 돈을 들여 수리를 진행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공사업체에 돈이 입금된 것까지는 확인됐는데 공사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1,900만 원을 들여서 견적 및 계약해서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공사한 흔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 완벽한 증거 아닌가. 또 평택 향교가 연립주택 외에 다른 건물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요청해 총 3억 1천만 원을 내려받았는데 견적서대로 공사가 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복 지출도 여러 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택 향교의 대표자인 전교가 공사업체와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평택 향교 전교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복 지출로 알려진 부분은 여러 곳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견적 비용이 비슷하게 나온 곳이 많아 이를 중복으로 혼동한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해요. 크기도 다 비슷하고. 그러면 동일 금액 나올 때도 있고 비슷한 금액이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그걸 해명을 하는 거야 지금. 횡령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세금도 미납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돈이 있어서 빼돌리겠냐는 겁니다. 세금도 못 내고 있는데 무슨 증여를 해서 월급에서 몇 천만 원씩 해먹거든요. 한편 횡령 의혹을 제기한 유림들은 최근 전교 A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A씨는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평택 향교의 내부 폭로로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평택 향교의 소유주는 경기도 향교재단인데 주인으로서 해결해야 할 책임과 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향교재단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기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 향교 전교 A씨에 대한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향교 재산의 주인인 경기도 향교재단은 지난해 12월 평택 향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폭로 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감사 담당자들을 파견한 거였는데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전교 A씨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료 없다 모른다라고 그냥 일관해가지고 감사도 못했습니다. 자료 없다는데요 뭐. 그리고 모른다는데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거. 그로부터 반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감사 거부에 대한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땅 주인이자 건물주 자격으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자 향교재단에서는 할 만큼 다 했다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저희도 할 만큼 했는데 지금 정규가 하늘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권한 행사 하려고 해도 지금 저기 뭐 모른다고 저기 오리발 내밀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도 감사까지 다 했는데 그 해결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 이렇듯 경기도 향교재단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안은 없는 것일까? 향교재산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해 향교재단을 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법률 8조를 들여다보면 주무관청은 지역 향교재단의 법인 사무나 재산 상황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무관청은 경기도입니다. 향교재단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가 경기도에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 평택 향교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자 담당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9개월 동안 경기도가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평택 향교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어떤 조치인지는 알려줄 수 없으며 왜 알려줄 수 없는지도 말해줄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처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을 못 해주시는 사유는 뭐죠? 제가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도가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지 무려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 중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는 9개월 동안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시기부터 9개월 동안 어떤 행위도 행적이 없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 행정이라는 것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고 민원이 커지고 갈등으로 발생한다면 어떤 등의 개입의 흔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걸 또 중재하거나 바로잡는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 이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자기네들의 그 무능력한 모습, 무사안이란 모습, 책임 회피 모습을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리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 좋은 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거든요. 법에 따라 향교 재산을 소유하며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이 있고 이 재단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 법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반년이 훌쩍 넘게 지났어도 현재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탁 관리 운영자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하는 재단과 경기도의 투명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 지역 향교의 의혹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